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위니옹 대 니스. 자, 요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아이고, 호코님 반갑습니다. 네. 자, 보드행 스타디움에서 이제 경기가 좀 치러지고 벨기에에 있는 그쪽 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 잡는 결장. 자, 그리고 니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커요. 일단 뭐 다한테 저 클라스, 그리고 이제 앞디든 이제 주전 수비수들이 대거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제 보가, 그리고 알리, 그리고 은다이 시미에까지 이제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금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좀 포워드 라인과 이제 미드필더에서의 그것도 주축 선수들의 결장도 많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이제 주전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 그죠 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죠 레인저스 전부터 이제 뭐 후보 선수나 좀 유망주들 위주로 이제 좀 수비를 좀 구성하고 있을 만큼 전체적으로 이제 포워드, 뭐 미드필더 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에서도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큰 편이다. 네, 이렇게도 말씀 들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봤네요. 자, 일단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경기 연속 좀 무패행진 중으로 이제 페이스가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 좀 공격 전개가 간결해지면서 유스팅도 보다 더 이제 좀 많이 기록하며 좀 공격이 좀 살아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 좀 트벤테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좀 승리를 좀 거뒀지만 유스팅을 거의 뭐 10개 가까이 만들면서 이제 한 골만 이제 넣은 게 좀 아쉬웠을 정도로 이제 공격이 좀 매서웠던 그좀 위니옹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공격 흐름은 많이 올라간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패를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르아브를 상대로 홈에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연패는 끊었습니다. 자, 다만 지금 뭐 유로파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암담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주전 수비수들 대다수가 부상으로 인해 빠지면서 지금 수비에서 크게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좀 그만큼 확실히 이제 지금 뭐 유로파 리그에서의 좀 성적도 성적인데 지금 뭐 라인업 누수도 워낙 좀 큰 그런 좀 니스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전력 면에서 타격이 좀 너무 좀 지금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뭐 대체로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 좀 수비 밸런스가 안 좋은 좀 니스인데 지금 주축 선수들의 결장도 좀 워낙 많다 보니 이제 더 좀 수비가 안 좋아진 상태고, 그리고 수비 조직력이 좀 많이 떨어진 걸 고려하면은 이제 니스가 좀 위니용의 공세를 좀 막기는 좀 많이 좀 버거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위니용이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좀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는 양상으로도 이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뭐 보가, 알리,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의 그런 은다이 시미에까지 전부 다 지금 뭐 결장 중이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력이 좀 낮아진 좀 니스가 굉장히 좀 고전하는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더 좀 크다고 보네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과 좀 더불어 이제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전력 누수가 상당히 좀 큰 그런 좀 니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좀 니스 상대로 그래도 위니용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위니용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자, 위니용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니용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인저스 대 토트넘. 자, 일단 뭐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판데페, 그리고 로메로, 그리고 지금 비카리오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또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브레난 존슨까지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제 레인저스가 이제 최근 좀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니스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좀 경기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리그 포함 4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력 대비 지금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현재 좀 레인저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첼시 상대로 전반 뭐 15분도 안 돼서 2점의 좀 리드를 좀 가져갔지만 그 리드를 좀 지키지 못한 채 이제 역전패를 당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 뭐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는 좀 수비 조직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턴오버 또한 많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약간 좀 흐름적인 부분만 본다고 하면은 양 팀이 좀 상반되었다 이렇게도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전력 면에서는 이제 토트넘이 더 우세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좀 토트넘의 그런 흐름이랑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좀 원정에서는 더더욱 수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레인저스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토트넘이 좀 수비에서 이제 좀 크게 좀 흔들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하고, 그리고 후방 빌드업 또한 많이 좀 불안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뭐 오히려 지금 뭐 토트넘보다는 레인저스의 그 공수 밸런스가 더 좋고, 그리고 근래 이제 레인저스가 홈 원정 상관없이 주도권을 좀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오히려 뭐 레인저스가 더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게다가 뭐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로 지금 뭐 6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좀 극강의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홈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좀 긴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네, 이런 점도 약간 좀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원정 토트넘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뭐 레인저스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레인저스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제 3.5 기준은 뭐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레인저스 프랜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 대 라치오. 자, 일단 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결장. 일단 이제 팀 내 그래도 핵심 미드필더인 이제 클라선이 아예 좀 명단에 좀 제외된 채 지금 뭐 결장의 상태고,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핵심 풀백인 이제 타바레스가 이제 직전 좀 나폴리전에서 이제 좀 복귀를 한 거는 굉장히 좀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여러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및 이제 복귀 선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이제 패배한 경기가 잦아지면서 이제 이전보다는 흐름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근래 이제 위트레트 상대로 홈에서 비기거나 안 그러면 알크마르 상대로 지는 듯 좀 저조한 그런 좀 결과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긴 연승을 좀 이어갔을 때에 비해서는 다소 좀 페이스가 떨어진 그좀 현재 좀 아약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나폴리 상대로 이제 컵 경기와 리그 경기 모두 이제 연달아 이기며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현재 뭐 유로파 리그 1위에 좀 안착하고 있는 그좀 라치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 뭐 간략하게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아약스가 뭐 좀 더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현재 지금 중원이 막강한 그런 좀 라치오 상대로 아약스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지금 아약스의 그런 좀 득점 기회 창출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대체로 좀 수비 밸런스가 좋은 거 좀 나폴리 상대로 공격에서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아이고 쪼간북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가 이제 뭐 조금만 목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50개 이제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조금 목자님.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조금 목자님.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아약스가 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이제 좀 가능성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좀 생각보다 좀 아약스가 이제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다음에 있을 이제 인터밀란과의 이제 리그 경기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지금 뭐 유로파 리그에서 한번 삐끗하면은 이제 1위에서 확 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또한 좀 중요도가 높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뭐 라치오가 뭐 어느 정도 좀 주전들 위주로도 이제 좀 기용할 수 있는 경기지 않나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한 가지 고려사항이라고 하면 좀 라인업 변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라치오가 뭐 대체로 좀 정상적인 좀 전력으로만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아약스보다는 뭐 전력 면에서 더 좀 우세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전력뿐만 아니라 뭐 최근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공수 밸런스 등 이제 라치오가 더 낫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라치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치오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 프랜승에 2.5주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 대 미트윌란. 자, 일단 뭐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3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현재의 좀 미트윌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포르투가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이제 3연패를 좀 했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경기력이 확 좋아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물론 확실히 이제 좀 흐름을 좀 전환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10월 말부터 긴 연승을 좀 이어갔을 때보다는 모멘텀이 좀 다소 떨어진 거죠. 현재 좀 포르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자, 뭐 요 경기도 이제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뭐 포르투가 홈에서 높은 볼 점유율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대체로 좀 원정에서 이제 전지성이나 이제 공격적이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설상가상 지금 뭐 포워드 라인에서의 전력 누수도 큰 그런 약간 좀 미트윌란 상대로 이제 포르투가 좀 공격에서도 많이 앞설 것으로 봐요. 자, 물론 이제 미트윌란이 직접 원정 경기에서 이제 리그 꼴찌팀 상대로 이제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긴 했지만, 그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이번 시즌 뭐 대체로 좀 원정에서 좀 득점이 없을 정도로 공격이 좀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좀 원정 경기력 또한 이제 안 좋았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확실히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전력 누수도 심한 좀 미트윌란인데, 원정 경기력도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홈 포르투 상대로는 많이 좀 버거운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좀 체급차와 더불어 이제 포르투가 지금 홈에서는 5연승 중일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트윌란의 그런 큰 전력 누수 및 저조한 원정 경기력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포르투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포르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포르투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1엔드 기준은 마인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 승의 마인승. 그리고 이 경기는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메 대 갈라타사라이. 자, 일단 말메 같은 경우는 주전 키퍼 1명,
그리고 전 2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오시메, 일마즈, 그리고 이카르디, 그리고 지금 살라이 등이 이제 결장 중이에요. 그만큼 이제 지금 주축 포워드들 대다수가 이제 결장 중인 상태다 보니까 공격에서 이제 좀 공격에서 그런 좀 타격이 클 수 있는 그런 현재 좀 갈라타사라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말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나 컵에서는 좋은 결과를 좀 내고 있지만 유로파 리그에서는 3연패 중으로 이제 성적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유로파 리그 출전 팀들에 비해 이제 대체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확실히 좀 이제 리그와는 좀 더불어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는 다소 좀 상반된 성적을 좀 내고 있는 현재 좀 말메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3달 넘게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이제 엄청난 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티르키예 리그에서는 1위, 그리고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는 좀 4위로 이제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좀 잘 잡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확실히 이제 좀 전력 누수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좀 훌륭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는 좀 갈라타사라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갈라타사라이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자,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시멘 그리고 이제 일마즈 그리고 이제 이카르디 등 이제 주축 포워드들이 좀 대거 이제 결장 중이다 보니 만수르님 반갑습니다. 이전보다는 공격이 좀 다소 이제 무딜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기존보다 이제 갈라타사라이의 공격 템포 또한 이제 느릴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됩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갈라타사라이가 그래도 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전만큼의 그런 좀 공격력을 좀 기대하기는 홍천만수르님 애매하지 않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만수르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만수리님.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갈라타사라이가 뭐 주도권을 좀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 뭐 갈라타사라이의 경기처럼 이제 공격 템포가 확 빠르거나 안 그러면 이게 좋은 공격력을 좀 보일 거라고 약간 좀 기대는 조금 더 들지 않는 그런 좀 상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본래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이제 운영보다는 좀 빠르게 공격을 전개해 이제 좀 화력으로 좀 결과를 좀 내는 팀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화력보다는 운영에 더 포커스를 좀 맞출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갈라타사라이의 지금 포워드 라인에서의 전력 누수가 이제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말메보다는 뭐 전체적인 전력이 더 막강하고 그리고 중원에서도 지금 우위를 좀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활용하며 좀 유리하게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네. 자, 물론 이제 뭐 말메가 뭐 홈에서 좀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강원 감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감자님도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후원하신 분들께는 제가 바로바로 네, 이제 빠르게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스시다리왕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스시다리왕님도 이제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네, 두 분께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쵸. 그래서 뭐 홈에서 뭐 말메가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 그걸 감안해도 이제 갈라타사라이와는 어느 정도 좀 체급차가 나기 때문에 이런 뭐 체급차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뭐 갈라타사라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갈라타사라이 사이드를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는 3.5로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 거야. 갈라타사라이 승에 이제 3.5로 언더. 짬뽕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짬뽕님도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혹시나 제가 쪽지를 좀 제공해 드렸는데 좀 잘못 오거나 이제 안 왔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제 바로 이제 채팅으로 이제 말씀 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 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아무튼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렇게 좀 유로파 리그는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아스타나 대 첼시. 자, 여기는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주 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양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원정 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아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결장자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거는 지금 상관없이 이번 경기는 이제 유스 위주로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미 이렇게 좀 모습 좀 봐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첼시가 이제 뭐 주전이나 뭐 로테를 좀 사용하는 게 아니 좀 유스 위주로 좀 나온다는 점을 이제 염두를 해 두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일단 뭐 아스타나에 대해서 먼저 봤을 때 일단은 뭐 카자흐스탄 리그 소속 팀으로 지금 리그에서는 2위를 지금 유지 중으로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다른 팀들에 비해 체급이 좀 낮다 보니 경쟁력이 좀 다소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대체로 이제 좀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좀 성적 또한 그렇게 좋지는 좀 못한 상태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토트넘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이제 5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전승 중으로 지금 좋은 좀 순위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이제 좀 힘을 빼며 이제 뭐 경기를 좀 치르는 그런 좀 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다른 팀들과의 좀 체급차를 좀 많이 보이며 이제 줄곧 좀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어요. 자, 그만큼 확실히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첼시가 좀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비중을 이제 안 둔다는 스탠스를 굉장히 좀 많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체급차를 좀 앞세우면서 이제 매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첼시가 좀 유스 위주로 이제 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존 그런 경기력을 좀 기대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스타나 상대로는 뭐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아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줄곧 좀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좋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득점기에도 잘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유스 위주로 나온다는 첼시 상대로도 다소 좀 답답한 공격 전개를 이제 좀 보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좀 뭐 아스타나의 그런 좀 공격이 그렇게 좀 기대치가 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첼시 역시 이제 기존에 좀 공격력이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아스타나 상대로 이제 뭐 득점기를 좀 많이 만들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기는 많이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하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이번 경기 뭐 첼시가 좀 유스 선수들 위주로 좀 나선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스타나보다는 전력이 더 이제 좀 강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그 아스타나는 거의 매번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첼시가 뭐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그래도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첼시 사이드로 이제 접근하거나 안 그러면은 이거는 언더바 같은 경우는 언더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승에 3.5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포스 FC 대 이제 NK 첼레. 자, 요것도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마솔 스타디움이라고 해서 이제 키프로스에 있는 이제 구장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첼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킬프로스 그리고 이제 슬로베니아 리그 소속 팀으로 변방 리그에 있는 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자국 선수들보다 용병 선수들을 좀 대거 기용하면서 이제 경기를 좀 치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좀 변방 리그 팀들에 비해 이제 레벨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수부터 이제 공격수까지 이제 거의 다 용병 선수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첼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좀 포워드 라인이 용병 선수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이제 좀 두 팀 다 좀 용병에 대한 좀 의존도가 굉장히 좀 큰 팀이다. 이렇게도 이제 좀 전해드려 보네요. 자, 확실히 좀 그러다 보니까 두 팀 다 이제 생각보다 지금 공격 전개가 좋으며, 그리고 득점 기회를 이제 좀 많이 좀 창출하고 있어요. 네. 뭐 이제 리그에서나 안 그러면은 이번 이제 뭐 컨퍼런스 리그 내에서도 외모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좀 두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뭐 양 팀 다 이제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면서 이제 경기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가 그래도 좀 많이 좀 만들어지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자, 물론 이제 수비까지 용병 선수들 좀 위주로 구성된 그런 좀 파포스가 뭐 전력 면에서는 더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첼레가 지금 매번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 결과가 어떻든 좀 경기 내용이 이제 좀 좋았고,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바삭시에이 상대로 5대1 대승을 좀 거둔 경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인 경기도 있었습니다. 네. 좀 그러다 보니까 뭐 전력면에서는 뭐 파포스가 더 우세할 수는 있긴 하지만 첼레 또한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좀 상대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보네요. 좀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1.4대 그런 파포스 승 배당은 솔직히 뭐 배당 대비 그렇게 좀 큰 메리트는 없다 보니 저는 만약에 이걸로 뭐 승패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 첼레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메리트 있는 좀 선택지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첼레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첼레 프랜스. 네, 안 그래도 이거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기 때문에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첼레 프랜스의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샴록 대 이제 보라츠 바냐루카.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두 팀 다 좀 풀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샴록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일랜드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매 시즌 리그 최상위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달 전에 이제 시즌이 끝나서 이제 현재는 컨퍼런스 리그 경기만 좀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지금 기대 이상의 그런 좀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좀 샴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바냐루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니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샴록과 마찬가지로 매번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중위권에 좀 위치 중으로 이제 나름 좀 좋은 활약을 좀 보이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나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 간략하게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뭐 대체로 두 팀 다 좀 템포가 느리다 보니 이제 경기 템포 또한 다소 좀 느리게 흘러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뭐 빠르게 뭐 전진하기보다는 이제 좀 후방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좀 빌드업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약간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좀 공격으로서의 그런 전개 과정이 굉장히 좀 느릴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 템포가 좀 느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약간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간다고 하면은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오니지자님 반갑습니다. 자, 물론 이제 샴록이 홈 이점을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유리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이제 샴록일 리그가 끝나고 거의 이제 경기를 좀 치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나 조직력이 이제 이전보다 좀 떨어질 우려가 있어 보여요. 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리그가 끝난 지 한 달 좀 이제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동안 뭐 경기를 이제 컨퍼런스 리그 정도로 좀 제외하면은 뭐 거의 좀 치르지 않았다는 거를 좀 고려하면은 최근 좀 샴록의 그런 좀 경기 감각이나 조직력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자, 뭐 그에 반해 뭐 이제 바냐루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리그 경기를 좀 소화하면서 경기 감각이 지금 뭐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지금 뭐 바냐루카의 좀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 뭐 경기력이나 뭐 전력 면에서도 이제 샴록에 비해 좀 밀릴 게 없다 보니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뭐 바냐루키 사이드를 좀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보라츠 바냐루카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아니면은 이거는 뭐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저득점 양상으로 이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일단 이제 NK 올림피아 대 이제 세르클러 브리어. 자, 이 경기는 저는 뭐 올림피아 이제 햄무 왈부 고배당자비로 좀 가져가시거나, 안 그럼 어느 와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만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대 이제 아프엘. 네, 요거는 저는 이제 노아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뭐 고배당으로는 한번 무승부도죠. 네, 요 정도로만 보도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페트로프 대 이제 베티스. 자, 요거는 물론 이제 원정 베티스 솔직히 뭐 아직까지 믿음이 좀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페트로코과는 체급차가 워낙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베티스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1엔드 기준으로 마이너스 좀 보도록 하고, 3.5 기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할게요. 네. 페트로쿠베의 공격 전개가 이제 좀 워낙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베티스 역시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좀 공격이 좀 대체로 좀 믿음을 안 가는 편이기 때문에 요 두 팀이 좀 맞붙는다고 하면은 3.5는 좀 높지 않나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티스 승 마인승에 3.1점 언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유로파 리그와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